오늘의 주제는 현장 생산성 관리 위한 표준 시간 설정 방법인 레이디 워크팩터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레이디 워크팩터는 저희들이 한참 우리나라가 산업을 시작할 때에 공장에 많은 인력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그 작업에 대한 어떤 표준 시간이 없이 그냥 인력을 모집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인력이 현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 동작이라는 이러한 것을 레이디 워크팩터법으로 분석을 해서 이거를 표준 시간으로 설정을 하고 그 표준 시간을 가지고 인력에 대한 산정을 함으로써 많은 기업에 대한 그 성과를 거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많이 자동화가 되고 또 스마트 팩토리다 이렇게 돼서 기계화 자동화되어 있습니다만 사람이 많이 작업하는 이런 현장에서는 아직도 표준 시간을 설정을 하여 이거를 생산성 관리에 이용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들 중에서 레이디 워크팩터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표준 시간의 정의라고 하면은 첫 번째, 규정된 작업 조건 하에서, 두 번째, 규정된 작업 방법으로, 세 번째, 평균 숙련과 기능의 작업자가, 네 번째, 정상 페이스로. 정상 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착실한 감독하에 부당한 육체적, 정신적 필요를 수반하지 않고 착실한 노력을 하는 그런 페이스를 정상 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 페이스로 다섯 번째, 규정된 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표준 시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표준 시간 설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연구법에서 스톱워치법입니다. 이거는 스톱워치를 가지고 작업을 측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정미시간을 정하고 정미시간에다가 여유를 줘서 표준 시간을 산정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정미시간은 여러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순수하게 작업하는 시간을 정미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율은 국제노동기구에 의한 그런 여율을 가지고 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PTS법입니다. PTS는 Predetermined Time Standards. 이래서 이거는 첫 번째 워크팩터법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하는 워크팩터법이죠. 이거는 주로 많이 전자공업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작업 동작을 분석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다 보니까 전자공업에 많이 분석을 하고요. 두 번째는 MTM법, 그래서 Methods Time Measurement법. 이래서 이거는 기계공업, 즉 작업 동작이 큰 이런 측정을 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것이 MTM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로는 타임 테이블에 의해서 정미시간을 설정을 하고 여유를 줘서 표준시간을 설정하는 방법.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PTS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말해서 워크팩터법이나 MTM법으로서 정미시간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다 여유를 줘서 표준시간을 산정하는 이런 방법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표준시간 자료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작업을 해보니까 표준적으로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 이런 그 자료를 만들어 놔놓고 그거에 의해서 활용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실적 기록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작업하는데 하는 작업 내용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 측정한 작업 내용을 바로 표준 시간으로 설정을 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실적 기록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Estimating, 그래서 이거는 추정법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서 표준 시간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도 주로 많이 스톱워치법도 많이 쓰고 PTS법도 많이 씁니다만 전자공업 같은 경우에는 워크팩터법 중에서 레이디 워크팩터법을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워크팩터법의 정의를 보면은 인간의 모든 동작을 8개 기본 요소로 분해하여 각 요소마다 동작을 수행할 때 동작의 곤란도에 따라 워크팩터 수를 결정을 해서 타임 테이블에 의하여 정미시간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워크팩터법은 정미시간으로 선택이 됩니다만 여기서 이제 주로
동작의 기본 요소는 8개 동작이 있습니다. 8개 동작은 이동, 쉼, 놓음, 위치시킴, 결합, 분해, 사용, 정신작용. 그래서 8개의 동작으로 구분을 해놓고 이게 대해서 타임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이 작업 동작을 분석을 해서 이 동작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는 이런 내용을 보고서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시간을 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대 변수는 동작 시간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4대 변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용 신체 부위가 어디냐, 그 다음에 이동 거리는 얼마나 되느냐, 또는 중량이나 저항은 얼마나 있느냐, 네 번째는 윤회적인 조절, 즉 그냥 조절하는 것이냐, 주의를 주는 것이냐,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냐, 명확한 정지를 하는 것이냐 하는 이러한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동작의 8가지 기본 요소에다가 4대 변수를 적용을 해서 이걸 타임테이블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시간을 측정을 해서 이걸 정리 시간으로 정하고 거기에다가 여유를 줘서 이거를 표시시간으로 설정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워크 팩터의 시간 단위는 뭐냐면 1RU, 즉 레디 워크 팩터 타임 유니트는 1000분의 1분입니다. 1RU는 1000분의 1분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간단하게 레디 워크 팩터법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돌이켜 봤습니다. 그럼 이건 주로 그럼 어디에다가 적용을 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로 전자 공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레디 워크 팩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작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만 손동작이라든가 무게라든가 이런 내용을 분석하기 때문에 주로 레디 워크 팩터법으로 의해서 전자공업에 많이 적용되고 또 이에서 표현 시간을 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력을 산정하고 인력을 산정을 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팩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작업 효율을 측정을 해서 현장을 관리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비교적 적용하기가 쉬우면서 정확도가 높습니다. 앞에도 설명했습니다만 간단한 8가지의 어떤 행동 기본 요소에다가 4가지 변수를 더해버리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분석하는 데 굉장히 간단하며 또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인력을 산정할 때 보다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작업 동작을 분석을 해서 그에 대해서 표현 시간을 설정을 해보고 작업 효율을 보니까 이 공장에는 주로 몇 명 정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기계화나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즉 사람으로서 작업하는 이런 공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작업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공장에서는 생산성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표현 시간 측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즉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라인의 작업을 선정을 해놓으면 1인 유닛의 작업, 즉 한 사람이 모든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몇 사람이 모여서 또 제품을 한 대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라인을 쭉 연결해 놓고 한 사람이 1개 내지 2개 작업만 함으로써 몇십 명이 모여서 전체 제품을 조립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공장 형태가 있습니다만 이걸 작업 동작을 잘 분석을 해서 표현 시간을 산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생산성 관리에 대한 기초를 여기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라인에 대한 이런 바란스도 맞추고 또 표현 시간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팩 시스템에 의해서 작업 효율도 관리함으로써 현장에 대한 인력에 대한 인력 분배 또는 인력 배치에 대한 이런 기본 요소가 될 수 있는 이런 레디 워크 팩터법에 의한 표현 시간 설정 방법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컨설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컨설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현장에서는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작업자를 줄여야 되겠다. 정말 작업자가 정말 몇 명이 필요한가? 그렇다 그러면 레디 워크 팩터법에 의해서 작업 표준을 설정을 하고 작업 표현 시간에 대한 이런 인력을 산정함으로써 이것이 컨설팅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반이 되면 좋겠습니다.